쓰신 분들은요 여기가 움직여요. 너무 신기해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가 움직이거나 여기가 움직여요. 근데 저는 턱은 여기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얘가 발달하기 전이 그래서 여기를 많이 상악을 많이 푸는 거고 우리 주연 리더님은 하악을 많이 푸셔야 돼요. 자, 사각은요 교옥은 딱 요만큼이 딱딱해져요. 우리 진경 리더님 딱 잘 잡으셨어요. 그렇게 해주시는데 얘를 귀 앞쪽과 뒤쪽을 풀어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풀잖아요. 이렇게 안 움직여요. 사각근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반대로 잠깐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내렸죠? 다시 위로 올려요. 1번, 2번, 3번. 다시 내려요. 1번, 2번, 3번. 다시 위로 올려요. 1번, 2번, 3번. 이제 10번 올리세요. 1번, 2번, 3번, 4번. 빠르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성격이 급해서 천천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각이 풀립니다. 사각턱 있으신 분들 뭐 맞아요? 보톡스 맞죠? 근육 움직이지 말라고. 근육이 씹을 때 저는 여기가 아파요. 많이 씹으면. 근데 사각근이 있으신 분은 여기가 아파요. 우리 주연 리더님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근육을 풀었다 반대로 다시 올려주는 거. 내리면 처지지만 얘를 10번 올려주면 풀고 나서는 올라간다는 거. 그거 꼭 해보세요. 모공이 커서 너무 속상해요. 자, 모공, 여드름 다 잘 들으세요. 블랙헤드 한 방에 갑니다. 자, 모공은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는 동그래요. 근데 얘가 점점 커집니다. 이 안에 새카맣게 있는 거 블랙헤드. 피지가 올라와가지고 우리 햇빛을 만나게 되면 새카맣게 변하는 현상. 그 현상을 블랙헤드라고 하는데 얘는요 여기가 청소가 돼야 돼요. 이러나 저러나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청소하느냐? 자, 1차 클렌징 했습니다. 우리 2차 클렌징 했습니다. 자, 이거를 열심히 했어요. 원장님 근데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블랙헤드가 안 빠져요. 자, 3차 클렌징. 엔자임이에요. 엔자임 아메이 제품이고요. 한번 뿅 하면은요. 알갱이로 나옵니다. 미지근한 물을 섞어요. 거품을 많이 내서. 알갱이로 세안하는 게 아니라 거품으로 세안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리고 거품을 올립니다. 올려서 러빙을 뿅뿅뿅뿅 하고 세안을 했어요. 하고 나서 모공이 크신 분들은요. 자, 보세요. 우리 퓨리파잉 마스크예요. 얘를 스파츌라로 걸어서 모공 있는 부위에 이렇게 얇게 저 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손팩을 안 하실 거면 7분 하시면 되고요. 코에도 블랙헤드 있는 부분에 이렇게 바르시고 턱에도 여드름이 났어. 뾰루지 났네? 아이고 이마도 하나 뾰루지 났네? 이렇게 해주시고 손팩을 가져와요. 손팩을 가져와서 차갑게 자 모공이 얇으신 분들은요 얘가 금방 뜨거워질 거예요. 그럼 중간에 한번 바꾸시면 돼요. 이러고 몇 분? 10분 이렇게 여기 턱도 하셔야 돼요. 지금 말하니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10분 있다가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히아루론산 냉장 보관 아니시고 그리고 닦으실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0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나면 얘도 그냥 이렇게 닦으시면 돼요. 이렇게 깨끗하게. 근데 남았어. 그러면 세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열감 빼주시면 된다는 거. 자, 여드름 케어 방법. 이렇게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 손팩 제가 여드름 우리 수영 리더님 손팩을 숙제로 내드렸는데 그 전에 퓨리파잉 마스크를 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도 돼요. 원래는 일주일에 2번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14세 이상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건 룰입니다. 근데 두껍게 바르지 않고 얇게 바르시고 외피층하고 차단해주면 수분까지 넣어준다면 충분히 매일 하셔도 돼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여드름 케어에 도움이 될 거예요. 코 모공 똑같은 방법으로 녹여서 빼시고 차갑게 해주시고 스파츌러 방법. 자, 이 스파츌라는요.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이렇게 2개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따가 제가 폼 클렌징이나 중성 세제로 얘를 닦아낼 거예요. 한번 쫙 닦아내고 그리고 나서 햇빛에 말리셔도 되고 소독기가 있으면 소독기에 들어가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 통에다가 이렇게 이거 다 쓰고 나면 저는 안 버려요. 얘를 솜통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둬요. 이렇게 세워뒀어요. 이렇게 넣었다고 칩시다.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얘 바로 쓰고 싶어. 그러면 스킨 정리하고 나서 스킨으로 얘를 한번 이렇게 살짝 닦아내요. 먼지 앉은 것만 닦아내고 그 다음에 스파츌라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자꾸 나는 이유. 여드름은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놈의 여드름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그러는데, 여드름이 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보미 리더님 우선은 유전적인 게 1번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두 번째는 환경적인 거, 세 번째는 호르몬인데요. 호르몬도 참 무시 못해요. 여자분들은 여기에 호르몬 생리 때마다 올라오는 경우 되게 많죠. 그런 경우는 우리 퓨리파잉 마스크 척척척 바르시고 열감 많이 빼주시고 목까지 빼주시면 더욱더 좋아요. 근데 우리 보미 리더님이 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근데도 남자분이거나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열이 더 많아요. 여자분들 중에서도 열이 발산이 안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 수건이에요. 수건을 이대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차가운 물에 적셔가지고요. 얘를 지퍼팩에 넣어요. 얇은 수건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드름 팩 하실 때 열이 많이 안 빠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목 뒤, 머리, 가슴 쪽에서 이렇게 열을 같이 빼주시면 열이 낮춰져요. 열이 많으면 얘네들 여드름은요, 열을 먹고 살아요. 열이 확 열받잖아요. 화나면 얘가 야 나가 명령해요. 계속. 그럼 옆집에 또 집 짓고 옆집에 또 집 짓고 이러거든요.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드름을 짤 때는요, 보세요. 이거 절대 안 돼요. 본인이 짜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지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드름이 여기에 이렇게 났으면은요, 보통은 이렇게 짓이겨서 짜죠. 얘랑 만나잖아요. 그렇게 짜지 마시고, 잘 보세요. 면봉가 면봉이에요, 지금. 얘를 열어요, 옆으로. 십자가로. 이렇게 열어요. 이렇게 표피를 쭉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얘네 모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잘 보세요. 얘를 만나지 않고 이렇게 눌러서 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요 안에로 싹 들어가서 안에 있는 균이 뿅 하고 나와요.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모양으로 뿅뿅 두세 번만 하고 끝내시고, 얘를 계속 짓이겨서 짰네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아유, 피딱지가 앉기도 하고 그 옆집에 또 올라오고, 그게 반복되면 얼굴은 아유 너무 속상한 일이 일어나죠. 자, 짜고 났어요. 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하이드레이팅 토너나 아니면 발렌싱 토너로 소독을 한번 해야 돼요. 소독 한번 쫙 했어요. 하고 나서 올려놓고, 퓨리파잉 어디 갔니? 꺼내서 팩 올리시고 진정 팩까지 해주시면 여기까지가 여드름 관리인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피부가 많이 완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화농성 턱 여드름 림프순환으로 도움이 될까요? 네. 여드름은요, 여드름, 붓기 모든 거는요, 이 순환이 많이 안 돼서 위로 차오르는 게 많아요. 열감이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이유예요. 노폐물이 여기가 순환이 잘 돼요. 그렇다면 여기도 여드름이 많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칭 많이 해주시고 여기까지 꼭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요, 가슴드름도 있고요, 등드름도 있는데요, 똑같은 방법으로 열 많이 빼주시면 되고, 퓨리파잉 마스크로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좋고, 가슴이나 여자분들 중에 이렇게 오프숄더 입어야 되는데 가슴에 여드름이 났어요. 여기까지 클렌징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얼굴 클렌징으로 다 똑같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기미잡티 관리요. 기미잡티 비타민 무조건 한 통 쓸 때까지 열심히 우리 더마소닉으로 해주시고요. 하시고, 그리고 저녁마다 크림 하신 다음에 우리 스킨 정리까지 하신 다음에 요 마스크 있어요. 화이트닝 마스크. 화이트닝 마스크를 이렇게 발라요. 기미에만. 잡티가 났네요. 잡티에도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네요. 여드름 자국도 있네요. 그러면 여드름 자국에도 한번 바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얇게 바르시고 똑같이 팩을 이렇게 합니다. 올려주세요. 이렇게. 코에는 저 블랙헤드 있는데요. 퓨리파잉 마스크를 바르세요. 그리고 해주시면 부분적으로 들어가시면 저는 너무 건조한데요. 수분 마스크 나머지 다 바르시고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손팩만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우리 시그니처 셀렉트 마스크가 있다면 이렇게 하루는 마스크 타임, 하루는 스킨 타임, 하루는 마스크 타임, 하루는 스킨 타임으로 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눈두덩이에 아토피 있어요. 아유, 너무 마음 아프다. 눈두덩이에
아토피 없어 보셨죠, 모두들? 진짜 환절기 때마다 제가 여기랑 여기가 안 좋은데, 저는 솔직히 아이를 출산하고 되게 건강해진 피부. 그전에는 비염도 너무 심했고요. 눈두덩이에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여기가 너무 건조해서 이거는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너무너무 따갑고, 너무너무 환장할 일이거든요. 정말 손을 안 대는 게 제일 낫고요. 그리고 약간 시원하면 더욱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토피 심하시잖아요.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수분감은 주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아이크림, 우리 아이크림 있잖아요. 아이크림을 발랐을 때 괜찮으시다고 하면 아이크림을 충분히 건조하지 않게 발라주시고 그 위에 이렇게 눈을 시원하게 한 번씩 해주세요. 온도가 조금 낮춰지면 아토피도 많이 조금 완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저는 좋아요. 그리고 블랙헤드 아까 알려드렸고 일주일에 한 번 더. 스킨케어 방법은요. 마사지 매일 하셔도 되고요. 매일 마사지 한다는 거 우리가 말하고 음식 먹으면 하악을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중력 때문에 점점점 처져요. 하루 종일 휴대폰 하시고 여러분들 매번 컴퓨터 하시잖아요. 이렇게 말리잖아요. 얘 많이 풀어주실수록 스트레칭 해줄수록 좋아요. 마사지 해주시고 세안하시고 팩 하셔도 상관없고 팩을 먼저 하고 마사지하고 그냥 주무셔도 되고 그건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면서 자기랑 딱 맞는 게 나오거든요. 어떤 날은 이렇게도 해보고 어떤 날은 이렇게 바꿔서도 해보고 이러면서 데일리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헤드 자 이렇게 쭉 올렸을 때 화이트헤드 보통 요로로로로 면포로 올라오시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도 올라오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화이트헤드는요 유분감이 너무 많았을 때 올라오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유분감을 조금 줄여주시라는 뜻이에요. 유분감이 많은 거를 받는 것보다는 수분감이 많은 거를 좀 더 추천을 한다. 그럼 리뉴잉보다는 오히려 하이드레이팅이 더 잘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요 또 수분감이 너무 열이 많아서 얘가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손팩으로 하셔도 조금 더 완화가 됐어요. 자, 일주일 동안 제가 시킨 대로 지금 열심히 했는데 아무 효과 없이 화이트헤드가 그대로 이렇게 했는데 너더더더더더더더더 이렇게 면포처럼 같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전문가 찾아가지고 다 짜내야 돼요. 하나하나. 본인이 짜면 안 돼요. 이거는 안 짜져요. 실타래로 나오기도 하지만 상처가 더 클 수 있어요. 오히려 피부과나 전문 기관을 가서 한번 쫙 정리를 하고 나옵니다. 나와서 뭐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퓨리파잉 마스크로 팩해주시고 손팩 이거 일주일 또 해주셔야 돼요. 얘가 재생이 되는 시간은요. 우리 피부가 각질층에서 탈락되는 시간이 28일이에요. 28일마다 각질이 탈락이 되기 때문에 28일 동안은 재생력이 정말 중요해요.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리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생을 해주는 방법들을 지금 계속 얘기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 스킨케어 할 때 눈도 같이 바르나요? 자, 스킨 먼저 바릅니다. 아이크림을 먼저 발라요. 왜? 눈가는 피부에서 제일 얇아요. 그래서 아이크림을 먼저 바르시고 비타민C 바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리뉴잉 밀크 에멀전 타입이든 에센스든 그때 앰플 단계 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크림 바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코의 모공이 부각이 되면서 팔자주름이 선명해집니다. 팔자주름은 마사지도 이렇게 해주셔도 되지만 코의 모공이 두각이 된다는 거는 피지가 계속 쌓여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코의 모공 자체를 빨리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해주신 다음에 줄여줘야 돼요. 줄이는 방법 뭘로 해야 돼요? 차가운 손팩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잘 보시면 우리 리더님 코가 자꾸 부으실 거예요. 엄청 많이. 여기 염증이 차서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마사지 조금 더 많이 해주시고 이런 영양혈 이런데 인중혈 이런 혈들을 자주 눌러주시고 차갑게 자주 해주세요. 그것도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히아루론산이 무슨 말이지? 이건 우리 지윤 리더님께서 우리 히아루론산이 안 써서 주황색이 됐는데 써도 되는 건가요? 얘를 지금 이 상태에서 써도 되냐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쵸? 요 쓰셔도 돼요. 안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쓰셔도 돼요. 얘 저 쓸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열어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얘 이렇게 쓰셔도 되고 목에도 쓰셔도 되고
저는 약간 이렇게 색이 변색된 아이들은 이런 목이나 그다음 팔꿈치 이런 데 쓰셔도 되고요. 충분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각턱, 광대뼈처럼 관리하는 얼굴형 바뀔 아까 사각턱 얘기해드렸죠. 마사지 하면서 해주시고 광대뼈는 눌러주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측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 진짜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얘가 이 광대근을 다 싸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냥 이러면서 많이 풀어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뼈 많이 눌러주시고 이거 하시면 얼굴형 지금이 만약에 딱딱딱 이렇게 네모처럼 보이신다면 이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신 책을 가장 보세요. 저 사원 리더님 쓰신 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구해봤거든요. 쓰신 책? 제 책 말씀인 건가요 혹시? 사원 리더님?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든 구해봤거든요. 대단하신데요? 감사합니다. 책 보시면 그거 셀룰라이트에 관한 거거든요. 바디에 관한 건데 그거 보시면서 따라 하시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눈가주름 마사지. 자, 눈가주름 갑니다. 눈가주름은 아이크림을요 충분히 바르셔야 돼요. 자, 저는요 다크서클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리고 자꾸 아이백이 생기고 있어요. 양 보세요. 양 좀 많이 발라야 돼요. 아이 얼티밋을 할 때는 조금 많이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저의 그륜근을 보세요. 그륜근이 여기까지예요. 여기 이 광대 앞 뼈 있는 부분까지. 그래서 킵니다. 따뜻해져요. 자, 돌돌돌돌 해서 눈가 반대로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온 상태에서 눈두덩이 위로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돌려주시고 위로 반대편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되게 따뜻한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림프 마사지 하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저는 이것도 해줘요. 귀 앞쪽 뒤쪽에서 이렇게 림프로 또 빼줘요. 그러면 약간 관리실에서 관리받고 나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이 눈가 주름 충분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얘 한번 도도도도독 해서 마사지 해주시고 아이 백이 있어요. 여기 눈물 주머니처럼 꼴배기 쉽게 자꾸 생겨요. 그러면은 얘로 이렇게 밀착해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 요것도 해주시고 크림 한 번 더 도도도도도 바르시면 됩니다. 10대 우리 14살 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아들 11세거든요. 근데 저 이거 손색 저랑 같이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썼는데 특별한 이상 없으시면 저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특별한 트러블 없을 때와 여드름 있을 때와 다를까요? 여드름 있으시면 저는 그냥 10대는요 하이드레이팅이 가장 잘 맞을 것 같아요. 순하면서 수분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수분감이 너무너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스킨 정도랑 크림 정도는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관자놀이, 두피 시작하는 부분에 트러블이 나요. 여기만 트러블이 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보면은요, 두피가 되게 딱딱해요. 두피의 순환에 문제가 있어서 L400 쓰기 전에 우리 에센스 아까 전에 뿌렸었죠. 그거 뿌려가지고 열감 많이 낮춰주시고 여기 많이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트러블이 나는 부분들을 절대 뜯거나 짜거나 하지 마시고 팩으로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거를 추천을 하고 여기는 마사지 너무 많이 해주지 마세요. 스위리더님. 턱의 발달이 다른 것도 마사지. 네. 턱의 발달, 말하는 거 습관, 거울 보시면서 말할 때 한쪽만 움직이거나 한쪽만 잡고 이렇게 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반대 부분을 많이 마사지 해주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히아루론산 아침 저녁 발라도 되는 게 있나요? 네, 아무 상관없어요. 아침에 바르셔도 되고 저녁에 바르셔도 같이 바르셔도 되고 한쪽으로만 바르셔도 다 상관이 없습니다. 청소년들 기능성 주름 개선 미백이라고 써여 있는데 써도 되나요? 수분 라인만 저는 추천을 해요. 그래서 미백 이런 라인들은 기능성으로 보는 라인들이긴 하죠. 근데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아티스트리 제품 다 써봤잖아요. 되게 수은해요. 정말. 그렇게 막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쓰셔도 상관은 없다는 거 블랙헤드 아까 알려드렸고
제품 이 얘기도 진짜 많았는데요. 동일하게 같은 라인을 써요? 아니면 이거 쓰다가 이렇게 넘어가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같은 라인을 썼을 때 시너지를 가장 높여줍니다. 왜 아티스트리에서 우리 리뉴잉 라인을 이렇게 딱 만든 이유가 속부터 채워주기 위해서 겉까지 싸는 느낌으로 이렇게 탄력 크림까지 만든 이유는 저도 화장품을 많이 만들어 봤지만 그때 시너지가 100%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이것도 써보고 또 저것도 써보고 이거 섞어서 써보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T존, U존 나눠서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웬만하면 같은 라인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스킨만 조금 나눠서 썼다가 이거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쓰고 이거 써도 되죠. 그런 식으로는 상관이 없으세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목줄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알려드렸고 요원님이 입을 벌렸는데 광대가 더 튀어나와서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입을 벌렸을 때, 저는 여기가 여기, 했을 때요. 아를 하는 순간 이 상악과 하악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더 많이 눌러주시는 게 더 좋고요. 했는데 턱이 움직이는 경우, 여기는 가만히 있고 얘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더 많이 하악을 많이 만져주라는 뜻이었어요. 두피에 뾰루지가 났어요. 근데 그 고농도 인텐시브 세럼 바르고 축두근 마사지 하는 거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저도 트러블이 좀 있는 편인데 뾰루지가 나는 이유는 열 때문에 나는 경우가 진짜 많고요. 그리고 우리 주홍님 샴푸 하실 때 샴푸 하시잖아요. 샴푸 하시고 속을요 더 깨끗하게 세안해 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끝낸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한 번 더 세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자마자 머리 두피를 말려주셔야 돼요. 이 모발을 말리는 게 아니라 두피를 깨끗하게 말려보세요. 저도 예전에 뾰루지가 많이 나고 저는 염색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3주 만에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두피가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쵸? 스케일링을 따로 하지 않고 저는 집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엘사벳과 저도 이거 뿌리면서 하는데 뾰루지 없거든요. 그래서 종님도 저처럼 이렇게 좀 그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세척 좀 잘하라고. 그래서 나는 트러블이 좀 있습니다. 다크서클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소리가 작아졌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 잘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소음 넣고 냉장고 10분 정도만 줘도 네,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꺼내시면 됩니다. 20대 주름이 20대 주름, 눈주름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수희 리더님, 아이 얼티밋 꾸준히 매일같이 해보세요. 진짜 많이 달라지세요. 그리고 충분히 발라주세요. 만약에 비립종이 있거나 황간종이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반으로 다시 줄이셔야 돼요. 네, 주름만 있으시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피부가 얇아서 다크서클이 있대요. 아이 얼티밋으로 꾸준히 관리해보세요. 다크서클은요 따뜻하게 관리하면 순환이 잘 돼서 더욱 좋고 저희 관리실에서도 우리 그 스톤 테라피 같은 걸로 하거든요. 얘가 훨씬 더 좋아요. 오히려 턱에만 자꾸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 세안 진짜 꼼꼼하게 하시고요. 매 만져보세요. 너덜너덜 하시죠? 하시고 클렌징 하셔야 돼요. 하시면서 이 안에 꼼꼼하게 빼주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생리불순이요. 40일 정도. 이런 소비자가 계시구나. 근데 턱에만 뾰루지가 자꾸 생겨요. 그러면 퓨리파잉 마스크 얇게 하시고 손 적셔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분한테는요. 호르몬의 문제가 있어서 큰 효과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호르몬의 문제가 있는 거는요. 그때마다 더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매일같이 제가 하라 그랬는데 생리하기 전에부터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퓨리파잉 마스크를 하고 발랐어요. 얘를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얘 닦으실 때 잘 보세요. 얘를 떼고요. 물로 러빙을 더 많이 하세요. 피지가 많기 때문에 유난히 피지가 많으신 분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닦아내주시고 그 다음에 물로 깔끔하게 세안해주시고 그 다음에 크림 바르시면 됩니다. 이마와 눈썹 주변에만 여드름이 자꾸 나는데 건조해요. 어떤 라인? 하이드레이팅 라인을 추천을 해요. 그리고 이마랑 눈썹에 나는 경우 세안하실 때 눈썹 우리 이렇게
그렸어요. 자, 눈썹을 닦으실 때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로 무조건 닦아주셔야 돼요. 우리 가영 리더님. 자, 적셨어요. 닦으시는 거 잘 보세요. 얘로 보통 이렇게 닦으실 거예요. 얘로 그냥 끝날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고요. 저는요. 얘를 결대로 닦고 반대로 닦아줍니다. 다시 다른 면을 이용해서 다시 결대로 닦고 반대로 닦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닦아주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남아있거나 그러면 눈썹에 많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자꾸 나요. 그런 경우는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 거예요. 눈썹에 웬만하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자꾸 뾰루지가 나는 이유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조금 쉼을 가지시면서 얼굴 좀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목주름 이미 생겼어요. 이미 생긴 주름 저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얇아질 수 있는 방법은 얘 수분을 정말 많이 해주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저는 탄력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것도 추천해요. V라인 마스크예요. 얘 여기에다 이렇게 하시고 얘 버리지 마시고 한 번 더 잘라가지고 목에 저 목주름 있는데 한번 해봤거든요. 차갑게.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뺑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것도 추천을 합니다. 네, 토너 자기가 쓰는 거 다 사용하셔도 돼요. 아, 임신 중이에요. 얼굴 혈은요, 다 상관없어요. 임신 중에는요, 발바닥 혈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승모,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어깨 뒤쪽 있죠, 승모. 여기는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되세요. 스킨팩은요, 스킨 처음에 할 때 하셔도 상관없고 마지막에 할 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킨 단계에서 해보시기도 하셔도 되고 뒷단계에서 하셔도 됩니다. 먼저 나오게 돼. 마사지를 했는데 열감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뒤에 하셔야 돼요. 스킨 손팩을. 이해하셨죠? 다시 마사지를 했는데 혈행 개선이 너무 일어나서 막 빨개지면서 열감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경우에는 뒤에 손팩을 해준다는 거. 더마소닉 하실 때 그냥 이게 더마손이라고 하면 제가 이 가로로 하는 세로로 해주시고 얘가 왔다 갔다 요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주름 있는 부분들은 얘를 가로로 말씀하신 거구나. 얘는 가로 세로 다 상관없으세요. 근데 면이 넓기 때문에 넓은 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녹화 안 돼서 다시 보기 힘들고요. 아마 리더님들이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흡 플래킷 알려드렸고요. 학창시절 이거 너무 마음 아프다. 현진 리더님. 학창시절에 여드름을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파인 거예요. 그 파인 거를 채울 수 있을까요? 채우지 못해요. 얘는 재생이 이미 다 끝났는데요. 방법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들은요. 우리 비타민 C 관리랑 그 다음에 퓨리파잉 마스크로 조금 더 해주셔서 얇게 만들어진 거예요. 흉터 자체의 색소를 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아침마다 거울 볼 때마다 환장하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박피나 필링을 권합니다. 마스크 닦아나고 세안이죠. 네, 맞습니다. 손백 맞습니다. 덮는 거 맞습니다. 더마소닉 관리할 때 자, 얘를 중간에 얘 빼셔가지고요. 거즈 있잖아요. 거즈로 이렇게 깨끗하게 닦으시고 면봉 있죠. 면봉으로 여기 사이사이 한 번 쓰실 때마다 닦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뚜껑에도 비타민 묻어있는 경우 있는데 노랗게 되어 있으면 변질돼요. 그래서 면봉으로 꼼꼼하게 닦으시고 그 다음에 깨끗한 거즈로 한 번 더 쫙 닦아가지고 저는 여기에다 항상 이렇게 넣어놔요. 어디 통 같은 거 본인만의 파우치팩이나 이런 데다 깔끔하게 먼지 안 쌓게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쥐젖은요 레이저밖에 없어요. 쥐젖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임신했을 때 특히 많이 올라옵니다. 얘는 호르몬의 문제예요. 얘 쥐젖은요 저저저저저저저저저 이렇게 올라와요. 나이 들수록 얘에서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그냥 피부과 가셔서 쫙 레이저 시술하시면 됩니다. 눈밑 처짐 아까 알려드렸고요. 점이나 주근깨 빼고 나서는 저는 탄력 크림 좋은 것 같아요. 재생력이 아주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손팩은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마른 솜을 넣습니다. 스킨을 부어요. 그 다음에 밀봉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빼서 쓰시는 게 손팩입니다. 예뻐지는 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침에 세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침에 저는 악건성이어서 저는 물로만 세안을 합니다. 악건성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여드름이 있고 피지량이 너무 많아요. T존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기름이 절절절절. 폼 클렌징 하시는 게 좋아요. 폼 클렌징 중에서도 무스폼이 얇게 잘 나오기 때문에 이미 거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거품 만들 일도 없고 해서 아침에 세안으로 하기에는 저는 이거 너무 추천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냉장고, 손백 쓰고 나서는 냉장고로 다시 들어가시면 되고요. 얘 쓰실 때는 쓰던 거는 잠깐 빼놨다가 새 거를 넣고 얘는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잘 쓸 수 있겠죠. 홍조 많은 분들, 네. 홍조도요, 열감으로 생기는 홍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수분감을 진짜 많이 넣어줘야 돼요. 하이드레이팅 라인이랑 같이 사용하시면서 하시고, 홍조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리뉴잉 크림이거든요. 홍조가 있어요, 제가. 스킨 정리까지 했습니다. 리뉴잉 크림을 홍조에 발랐어요, 지금. 수분을 먼저 넣어줬어요. 조금 다르죠. 손팩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홍조가 있는 부위에만 크림을 바르고 손팩을 해주시면 홍조가 훨씬 더 좋아져요. 그거 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좁쌀 여드름은요. 열감 싹 뺐어요. 퓨리파잉 마스크 다 했는데 열감 뺐어요. 일주일 했어요. 똑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고 다다다닥. 이거 전문가한테 가서 다 한번 짜내고 똑같은 방법으로 재생케어 해주시면 됩니다. 14살 손팩 하셔도 되고요. 퓨리파잉 마스크 하셔도 됩니다. 클렌징 꼼꼼하게 시키세요. 남자아이들 특히 클렌징 진짜 대충 하거든요. 그 습관만 바꿔주시면 정말 많이 좋고요. 저는 우리 아들도 이거 그냥 가끔 쓰라고 하거든요. 요거 쓰셔도 상관없으십니다. 네, 이렇게까지 할게요. 잠깐만요. 오돌오돌. 이런 없다. 이화운 우리 리더님께서 턱에 호돌도돌 팁대로 아레니스를 단계에서 클렌징 했더니 일주일 만에 확 달라졌어요. 나 너무 기분 좋다. 이런 거 기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반증 되게 힘든데요. 수분을 넣어주고 자, 백반증은요, 요만큼의 백반증이 있다고 칩시다. 자, 요만큼만 백반증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 여기를 관리하는 것도 물론 준비된 부분이지만 나머지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얘도 조금 더 얇아지는 느낌들이 있어요. 얘가 더 눈에 띄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관리, 전체적인 순환 관리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튼살 커버, 우리 복부가 많이 텄나 봐요. 튼살이 이렇게 생겼나 봐요. 튼살은요, 수분감을 많이 주셔야 되고요. 튼살을 만져보시면 되게 까슬까슬해요. 바디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 바디 여기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스크럽 있죠. 스크럽을 먼저 살짝 튼살에 먼저 해주시고 수분을 엄청 많이 발라주시면 얘가 도움이 오히려 좋고요. 그 다음에 몸에 좀 힘 주는 연습들 많이 하시면 아랫배나 이런 데도 많이 좋을 수 있습니다. 셀렉트 마스크 종류별로 한 번만 더 알려드릴게요. 퓨리파잉 마스크 여드름에만 바르시면 돼요. 자, 우리 하이드레이팅 마스크 수분이 부족한 볼 부분에 많이 바르겠죠, 보통. 그 다음에 우리 화이트닝 마스크 멜라닌이 있는 부위에만 바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손팩을 전체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목주름 있는 데까지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10대 스킨 로션만 바르는데 폼 클렌징 해야 되나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요. 미세먼지 많은 날은 무조건 저는 우리 아들한테 이걸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맨날 축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클렌징 이렇게 조금만 해가지고 얼굴만 따로 닦으라고 합니다. 네, 숙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셀룰라이트 너무 힘들죠. 붓기가 살이 된다는 거 아시죠? 셀룰라이트 목에도 있고요. 다 전체적으로 있는데 순환이 되는 방향대로 마사지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겨드랑이 방향, 여기 림프 방향, 우리 복부 방향, 우리 팬티 라인 방향, 무릎 뒤 방향 이런 대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마사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티리스를 쓰는데 뭐가 자꾸 올라와요. 그러면은 그때는 잠깐 중단하시고 예전 라인하고 이렇게 섞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한 번에 확 바뀌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 원장님, 정말 끝났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네네. 사실 저희가 그 1시간을 제가 대박이다. 네, 또 시간 가는지 모르게 또 말씀 주신 것 네.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급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회사에서 청소를 한다고 네. 나가라고 약간 지금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이 팀이 너무 좋아서 정말 네. 다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진짜 저도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고요. 네, 이제 빨리 마무리해볼까요? 네네.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네네, 말씀 주세요. 네네. 진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너희가 이런 관리를 해보지 않고 받아보지 않고 하지 않았는데 고객한테 어떻게 권면해주겠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일주일 동안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아지면은요. 동생도 말하고요. 옆집 엄마도 얘기하고요. 앞집 엄마도 얘기해요. 특히 우리 가족이 건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피부 건강은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예뻐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